책 읽기 좋은 날 북쌤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연고를 발라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런 데 상처 나면 연고 바르면 되잖아요.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에는 연고를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꿀꿀해, 아니면 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제가 그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두 번째 선택한 책은요, 이 책이에요. 보이세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저는 혜민 스님의 책을 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이 책 중에서 요 페이지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대로 돌아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죽을 것까지 힘들고 중요한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친구들이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길 외에도 삶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으니 좀 실패해도 괜찮아. 생각보다 인생 길어. 힘내. 20살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솔직해져봐. 좀 덜 비교하고 좀 더 여유를 가져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가진 않아. 앞날을 두려워 말고 지금 너의 열정을 즐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들이 생길 거야. 30살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작은 성공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 타인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봐. 사람을 볼 땐 학벌, 집안, 스펙 같은 외형보단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성격, 유머감, 끈기 같은 걸 봐. 자연과 책을 가까이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저는 자연과 책을 가까이는 하지만 꾸준하게 운동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40대인데요. 이렇게 30대 나에게, 20대 나에게, 10대 나에게 이 책을 보면서 그때는 그 고민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었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기억이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7년 전쯤이죠. 혜민 스님이 이 책이 또 있었어요. 유명한 책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제 마음의 연고를 더 많이 발라줬어요. 그리고 줄침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7년 전에면 제가 30대거든요. 그때 읽은 줄침 부분, 그 중에서 몇 군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 묵묵히 계속 가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어떤 일이,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하늘에서는 이런 걸 준대요. 내 친구인 척 했는지 내 친구였는지 구분하라고. 제가 이런 걸 몰랐을 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친했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뭘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내려놓으라는 말이 조금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좀 속상한 게 있거나 힘든 게 있을 때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랬을 때 요 얘기를 지금 해드렸던 이 얘기를 좀 기억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의 연고가 좀 발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 부분 같이 또 공유해 볼게요.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 마지막 말이 좋았던 시절의 기억마저도 모두 불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어도 추억은 그래도 남겨둬야 하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하게 되면 상대방 역시 아픈 마지막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나마 여백을 남기려는 노력은 그만큼 당신이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엔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삶은 어차피 모험이고 그 모험을 통해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학교입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100%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렸다 길을 나서겠다고 하면 너무 늦어요. 설사 실패를 한다 해도 실패만큼 좋은 삶의 선생님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하고 나서 도장 찍기 바로 1분 직전에 머뭇거리는 순간이 꼭 와요. 이때 자신의 선택을 두고 주저하지 마세요. 많은 생각 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무소의 뿔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가세요. 정말 100% 이게 확신이 있다면 가고 싶다라는 그 길이 있을 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신도 아니고 가봐야 알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확신이 안 들어서서. 그럴 때 저는 51%냐 49%냐 마음이 51%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는 해요. 근데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생기면 안 해요. 그 2%가 굉장히 작지만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51% 내가 마음에 안 할 이유 없어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 49%가 내 노력으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읽어드릴게요. 나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적당히 무시하고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 일일이 다 마음을 쓰면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할 시간에 나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마음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분명히 마음의 연고가 발라진 순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그런 시간 되셨다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